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승진 심사위원이 돼 이른바 셀프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재단 간부가 친인척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같은 항목을 2번씩 발주하고 또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황천보 상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에서 지방 소멸의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서늘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외출할 때 휴대용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종일 구름이 많이 끼고 곳곳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5mm 미만의 비가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에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최고 20mm의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많이 쌀쌀합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7도, 안동은 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끔씩 비가 약하게 내리면서 서늘함이 더 이어질 수 있어 오늘도 옷차림을 도톰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햇살과 함께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더욱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친인척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중복 발주를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위해서 금액을 나눠서 발주하는 등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사표를 낸 대구문화재단 고위관계자의 이종 사촌이 대표인 운영 대행사는 지난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용역비로 9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문화재단은 이 운영 대행사에게 맡긴 업무를 다른 업체들에 또 맡겼습니다. 교통통제 홍보비와 철제 펜스 설치비, 이벤트 티셔츠 제작까지 모두 15개, 금액으로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에게는 용역비 9억 원을 모두 줬지만 대행사가 써야 할 돈을 아껴주기 위해 대구문화재단이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더 썼다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항목당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900만 원, 모두 수의 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LED 차량 교통통제 홍보를 위해 대구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18일 한 업체와 1,760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같은 업체와 같은 내용으로 1,240만 원의 계약을 또 맺고 5월 29일 이 업체에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용역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이른바 분리 발주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분리 발주 용역 내역하고 사무국이 대행사를 대신해서 최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금 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문화예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받아보셨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언급이 없었는지.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가업 지시, 세밀한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돼 가지고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틀 열리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지난해만 15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승진까지 시켰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승진 대상자가 승진 심사위원이 되는 식으로 이른바 셀프 승진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4월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진 대상자이던 A씨가 인사위원으로 또 다른 승진 대상자인 B씨는 간사로 들어가 이른바 셀프 승진 심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A씨는 1급, B씨는 2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조는 당사자를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실은 인사위원장과 A씨에게 감봉 2월, B씨에게는 정직 1월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 낮췄습니다. 승진 인사위원회를 주관한 위원장은 감봉 1월, A씨는 견책, B씨는 주의 경고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습니다. 공사 측은 인사파동 책임을 물어 이들을 본사 보직에서 해임했지만 2달 만에 3명 모두 본사로 복귀시켰습니다. 심지어 B씨는 채용 비리로 경고와 주의를 받고 이번 셀프 인사로 또 경고를 받았지만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로 발령이 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론이 아니고 그게 이제 잘못해서 회사에서 그런 징계까지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대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운행 중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외부 전문가 안전위원회가 첫 현장 검증을 했는데요. 이 사고 원인을 당초 대구도시철도 강사가 밝힌 강한 바람 탓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결함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일부를 중장비들이 잘라내고 붙습니다. 그러자 궤도빔 연결 장치 핑거 플레이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치가 지난달 2일 떨어져 나가면서 도시철도 3호선이 11시간이나 마비됐습니다. 보강 용도로 했는지 여부는 인장 시험을 해보면 그 단면이 완전히 용착이 돼 있는지 접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외부 전문가 안전위원회는 핑거 플레이트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붙여주는 앵커볼트 36개를 예비 궤도빔에서 수거해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장과 굽힘 정도가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을 당초 추정됐던 강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떨어져 나간 핑거 플레이트에 사용된 앵커볼트 6개 중 2개는 시방서와 달리 KS 제품이 쓰이지 않았고 도금도 안 돼 있었습니다. 앵커볼트가 현장에서 용접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볼트가 헐거워져서 핑거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 시험 운행 당시 볼트 인장 강도 등을 검사한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실 설계, 시공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별로 의견을 반영해서 원인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안에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달 남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경찰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조사를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일 출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한 뒤 경찰이 재출석을 요구하자 받아들인 겁니다. 황 시장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조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대를 건 상주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민선 7기 시장으로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포부를 갖고 좀 해보고자 했는데 정말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황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 미등록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서너 명에게 2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관계자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등 직접 증거도 있어 경찰은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입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한 달 남은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낙후된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사업, 즉 도시재생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 소멸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북은 도시재생이 더욱 절실한데요. 도시재생은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선진국인 유럽은 일찌감치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시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은 중요 국정과제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년까지 5년간 무려 50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한 해 100곳씩을 선정해 도시재생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도시재생 공모사업 수를 늘리고 선정권도 광역시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규제 특례를 부여를 해서 다양한 생활 SOC를 직접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도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도 더 확대합니다. 주민 참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과 소규모 재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17곳이 선정돼 한 곳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막대한 재정 투자, 도시재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심각한 경북에서는 도시재생이 소멸 도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현안과 이를 둘러싼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넉 달을 맞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은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학생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입 전형에서 수능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교육계 안팎에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자체는 또다시 야간 자습이라든지 보충 수업 혹은 사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가서는 안 되겠다. 교육 방향이 단순한 그런 지식을 암기하는 쪽으로 가서는 다시 회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해부터 실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님의 의지의 문제고. 평준화 확대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임 교육감은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학생 수도 점차 줄고 있어서 평준화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학생 인권은 교권과 조화롭게 지켜지도록 관련 조례와 법률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강론에선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학교가 학생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교육감과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내 아이를 잃고 나면 뭐가 있을까?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이 세대들을 응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운홀 미팅은 초청된 주민들이 단체장과 정책 토론을 벌이는 미국식 의견 수렴 절차로 자유로운 형식과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안동 MBC는 오늘 밤 임종식 교육감을 시작으로 이철우 도지사, 장경식 도의장의 타운홀 미팅 현장을 3주에 걸쳐 차례로 방송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해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보다 1년 전 더 큰 지진이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를 보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피해 현장의 접근을 막고 응급복구에 치중하는 우리와는 달리 복구 현장을 관광 상품화하면서 전국에서 응원을 하러 오는 사람까지 늘어 관광객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강타한 규모 7.3 지진으로 구마모토는 사망자 267명, 부상자 2,800여 명, 이재민은 약 18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히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복구가 한창입니다. 국가 중요 문화재이자 도시의 상징인 구마모토 성도 당시 지진에 무너졌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풍경을 가진 구마모토. 하지만 지진의 피해 흔적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3대 성으로 손꼽히는 구마모토 성이 무너지면서 지진 피해에 익숙한 일본인들조차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성을 찾은 관광객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진 전후 상황을 주의 깊게 듣기도 하고 복구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残念、寂しい。復興するしかないもんね。復興をお願いしたいね。10年、15年かかるいう話だしね。 진입을 막고 하루라도 빨리 복원을 하려는 우리와 달리 구마모토 성은 성곽 내부 진입만을 차단한 채 여전히 관광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地震前はですね、だいたい177万人ぐらいの観光客の方々がいらっしゃってました。で地震直後の年についてはですね、144万人ぐらいまで減ったのですが、その翌年は、やっぱり復興していく、戻っていく姿を見たいというような方々が多くて、200万人を超えるような方々に、熊本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지진으로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구마모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천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모두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10% 늘어난 8조 6,456억 원으로 확정하고 경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 보건 분야가 39%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88억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과 5살 미만 영유아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42억 원 등입니다. 또 시군 복지지원센터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29억 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에 169억 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확대에 78억 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도내 중고등학교에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등 480개 산하기관 가운데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 인식기나 카드 체크기가 설치된 곳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대부분 서류 작성으로만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 4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외출할 때 휴대용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름도 많이 끼고 곳곳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5mm 미만의 비가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에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최고 20mm의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많이 쌀쌀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7도, 안동은 5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에 약하게 비가 내리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어 서늘한 날씨 속에 옷차림을 도톰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늘엔 점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 들어서 비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청도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 청도 16도로 서늘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4도, 김천 1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5도, 의성 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모두 1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햇살과 함께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낮 기온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더욱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